안녕하세요. 재테크 일른 준선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역 내 역대급 양극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저를 극우주의자라고 하며 제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우주의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엔 현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더라도 극우로 지칭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극우라는 정치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극좌 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조차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 떠올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극우라는 단어는 특정 단체를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조합성의 단어라 생각이 듭니다. 좌파를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자산, 소득, 자녀 학벌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제가 조선일보를 근거로 했다 하면 또 극우라는 댓글이 달릴 거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통계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집을 가진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집값 격차가 2016년 13억 1,700만 원에서 2018년 16억 7,600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3억 5,900만 원이나 더 벌어졌다고 하는데, 도시 가구 근로자가 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할 돈일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역대급 양극화가 극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 한 지인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배, 아파트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나랑 약속 하나 하면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뭔가요?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마피 3천남 미분양 무조건 잡어. 그 지인은 갭 1.5억으로 신도시 마피 물건을 잡았습니다. 마피가 3, 4천 갈 때였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은 그냥 골라서 잡을 수 있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지금 어떠냐고요? 그 지인이 산 가격에서 2억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친구는 마피라는 공포를 이겨내고 샀으며, 더욱 대단한 점은 이것저것 재지 않고 샀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저것 재고 따진다면 그 타이밍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주 단순하게도 그냥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면 되는 것이고, 그게 너무 비싸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아파트를 사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 투자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말 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에서는 고수와 하수가 없다, 오직 사는 사람과 사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 이 말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량을 터뜨리며 개미들을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인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 투자 재화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투자 존니 싫어해. 제발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한 계기는 경매였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경매 시장이 상당히 과열이기 때문에 현재는 낙찰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메리트가 완전 꽝이죠. 경매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 열심히 공부한 과목은 상가주택 리모델링이었습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한 다음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임대 수익률만 검토를 하였었는데 결국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야지만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가주택 과목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가주택은 제 생각으로는 상승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과열된다면 아파트 한 채가 상가주택 가격을 쉽게 뛰어넘기 때문에 조만간 상가주택 매수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매수했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아직 상가주택 공부를 완벽히 다 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지식 수준이 미천하기 때문에 추후에 제 지식이 더욱더 쌓이게 된다면 그때 돼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스타 강사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전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일단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너무 쉼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와 주택 가격 순환 주기를 감안했을 때 연말 이후 하향 안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며 부동산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값 방어력을 갖춘 성장지역과 슈퍼아파트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며 성장지역 30곳, 슈퍼아파트 50곳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은 대지 지분이 넓어 재건축 수익률이 높은 금천구 독산동 한신아파트와 동대문구 전농동 우성아파트가 집값 상승 여력이 높다고 하셨는데, 하향 조정기가 온다면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구축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분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내년에도 오른다고 하며 그 장래 유명한 아파트를 추천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본인 전망은 하락인데
아직 오르지 않은 특정 아파트를 추천한다는 것은 아직 덜 오른 아파트까지 상승시키며 상승 최고점을 찍고 하락기로 가도록 본인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조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의 전망과는 반대로 내년에도 서울은 살짝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상당한 규제를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인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이미 규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가 서둘러 완공이 되어서 서울 전세 수요들이 경기도권으로 모두 방향 전환될 때까지 서울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아파트의 로얄동 로얄층이 15억 신고가로 갱신된다면 같은 아파트 저층이 14억으로 거래가 5건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하향 조정인 겁니다. 하락이면 하락, 조정이면 조정,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닌 하향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본인의 면피성 발언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하락한다면은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하향이라고 했잖아, 이러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또 상승해버리면 내가 추천한 슈퍼 아파트, 저평가 아파트는 올라버렸으니 거봐 내 말이 또 맞았지, 이러려고 그러는 걸까요? 설마 정부 눈치가 보여 이렇게 연약한 입장 태세를 취하는 건 아닌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